코리아 펀드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굉장히 재미난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내 보스였던 그 니콜라스 브레이시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 담당 애널리스트를 했는데, 우리가 기업 방문하면 보통 물어보는 게 뭡니까? 가장 앞으로 어려운 일이 뭐냐? 그죠? 어떤 일이 닥칠 거냐? 그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보통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소니하고 마스시다 이제 그런 데를 갔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려울 거냐? 그랬더니 대답이 신기하게도 한국이 너무 빨리 따라온다. 그러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이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70년대 중반이니까. 그래서 지도 보니까 일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봐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주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에 몰래 와갖고 삼성전자 주식 주문을 냅니다. 그 회사는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동업하는 거다. 그 워런 버핏가 얘기했잖아요. 동업하는 거다. 주식은 종이를 사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일부분을 사는 거다. 굉장히 좋은 철학이었죠. 그래서 나는 코리아 펀드를 운영하면서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 주식은 사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은 사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서 지금 140만 원이죠? 근데 140만 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배당도 주고 해서 엄청나게 한 200배 벌었죠.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35년을 그만두고 한국에 온 이유가 한국의 투자 문화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스쿼드에 그런 좋은 컬처가 있어서 내가 배웠던 거를 한국에다가 좀 전파하고 싶은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주식을 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부자 되기 위한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부자는 딱 두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 자기 회사를 갖고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기업가죠. 두 번째, 그건 뭡니까? 운영은 안 해도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눈에 씹고 봐도 부자가 없어요. 그죠? 주식 투자는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가 되는 길이죠. 근데 월급쟁이가 부자 되는 경우는 빵 0%죠. 월급쟁이는. 월급은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도망가지 않은 정도로만 주죠. 그러니까 노동만 의존한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몸은 늙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대, 60대 됐을 때는 큰 자산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여행도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노년층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자본이 없어요. 절대로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본이 있죠. 노동력으로 일하는 월급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되죠. 더 놀라운 거는 퇴직연금이 다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중견 탤런트들이 나와서 자기 며느리들하고 나와서 하는 건데 거기다 놀라운 대사를 봤어요. 뭐냐면 나는 우리 며느리가 너무너무 착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증권 같은 거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한국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미국은 주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 중산층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놀라운 사실은 그 간단한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부자가 아니라도 좋아요. 내가 은퇴했을 때 편안한 생활을 하려면 내 자본이 일을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거다는 거 명심하고, 우리 자식들도 투자를 해야 되고,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 다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주식에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내가 삼성전자를 15,000원에 사서 150만 원까지 안 팔았던 얘기, 그런 거에 이제 얼마든지 그런 주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지, 사고 파는 기술은 절대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을 거예요. 카지노에서 돈 못 버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카지노에 간 사람은 집안이 폐가 망신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주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에코리 컬처라고 그래요. 영어로 에코리 컬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한국의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왜냐면 안 하고 있으니까. 먼저 한 사람은 돈을 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익사이딩한 마켓인 거예요. 은행에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자산이에요. 왜냐?
일을 안 하잖아요. 나는 이 몸은 열심히 일하는데 자본은 일을 안 하고 있어. 내 자본이. 지금 같은 이자율로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넣었을 때 2배 달라면 몇 년 기다려야 되는지 아세요? 70년 기다려야 돼요. 70년 기다려야 돼요. 2배가 달라면. 지금 이자율로. 근데 그게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원금이까지만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한국에. 원금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이 되고 8,000원이 되고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20년 기다릴 수가 있거든. 20년 후에 절대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돈이 주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선지국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노후를 걱정하고, 여태까지 노후를 걱정 안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옛날에 애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5명 낳으면 그 중에 효자가 1명만 있어도 나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1명 낳잖아요. 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애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 세대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까운 게 한국의 사교육 같은 거고, 사교육이 쓸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주식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가 10명이면 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때문에 내가 노후를 준비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녀 교육이 뭡니까? 사교육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교육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애들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는 거거든. 근데 경쟁력 떨어뜨리는 거에 돈을 써갖고 자기 노후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젊은 부부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자녀들이 쓸 돈을 주식으로 사라는 거예요. 그 애가 만약에 대학교 졸업했을 때 엄마가 너를 대신해서 투자한 거다고 주면은 애는 아마 엄청나게 감격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통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얼마큼 썼는데 너 대학교 이거밖에 못 가냐. 그런 말하고 엄청나게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되겠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주식 투자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너무 교육에 인색했어요. 나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돈을 멀리 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돈을 멀리 하면 안 되지. 돈을 벌어야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매일매일 커피 사 먹는 돈 10,000원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20년 전부터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한 10억 정도 돼요. 제가 어느 신문에 났어요. 한국에서 보니까. 한국의 금융 수준이 미얀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7%의 경제권을 그 가정주부가 갖고 있는데 복리 개념을 이해하는 게 2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는 거죠. 70년 기다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구나 한국이. 거의 꼴찌인 거야.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에 실패했다고 그래요. 난 주식은 이제 들여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럼 주식 투자가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그 사고 파는 기술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 철학이 부족했던 거지 주식 자체의 투자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한국에서 제일 잘못한 게 마켓 타이밍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주식을 사자마자 언제 팔을까 고민을 해요. 그죠? 그래서 10%, 20% 되면 팔아야지. 목표 수익률이 나는 5%니까 팔아야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게 엉터리죠. 많은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올해 주식 코스피가 얼마큼 될 거냐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거 왜 궁금할까? 궁금하지도 않아요. 전혀 그리고 맞출 자신이 없어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코스피가 어떻게 될까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거기 알고 싶어 해요. 주식을 투자와 도박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회사는 어디 도망가지 않거든요. 워런 버핏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면도기 회사를 샀거든요. 질렛이라는 회사 샀죠. 이 사람은 아침마다 면도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수염을 깎는 순간 내 돈을 벌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단기 투자는 안 돼요. 정말로 장기 투자해야 되고 분산 투자해야 돼요. 한국도 투자해야 되고 중국도 투자해야 되고 일본도 투자해야 되고 유럽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여유 작업으로 꾸준하게 내 월급의 5% 10%는 내 노후다. 그래서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찾지 않는다. 그러한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 때문에 잃어버릴 경쟁력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한국이요. 그렇지만 또 중국 때문에 생기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금의 55%가
퇴직연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70년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에 5% 들어가 있는 거죠. 70년 기다려야 2배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죽은 다음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을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 다 도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청자들 손해본다.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어릴수록 쳐야 되고 자녀들한테 사줘야 되고 그리고 오래 기다리고 그게 핵심입니다.